국방부가 남양주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결론은 민간 단체에서 주장하는 땅굴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남양주와 또 양주, 그런데 지금 22m의 그 땅굴이 북한의 역대측의 이 45도 각도가 발견된 이 땅굴 현장에서 시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지점, 여기서 이제 도로변을 거쳐서 도로변에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소위 이 구멍이 좀 150mm, 이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캐싱 중에 150mm를 그 주변에서 캐싱 작업을, 시추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 현장에 최종 5월 19일 절개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150mm 시추 작업, 캐싱 작업을 우리가 이 주변에 약 50개 이상을 이미 시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탐지과장인 박규철 대령께서 여러 번 이 현장에 찾아와서 이번에 국방부가 시추 탐사에 협조해달라, 동참해달라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낭불사 대표로서는 시추 탐사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양주에 지하 22m의 출구형 땅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추도 50분 이상 했기 때문에 전면 절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표상에서 30m 전면 절개를 제가 탐지과장에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박규철 그 탐지과장은 우리 낭불사의 공식적인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묵살을 하고 이 현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국방부 자기들끼리 양주에서는 시추 캐싱 물리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남양주는 우리 예비역 소장인 우리 한성주 우리 장군님이 참관을 했고 거기에 같이 협력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의 발표 보면 양주, 남양주 민간단체에서 주장하는 땅굴 없다고 어제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낭불사 대표로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방부냐? 양주의 지하 22m의 뻥 뚫린 이 북쪽 방향, 이거 보세요. 뻥 뚫린 이 북쪽 방향. 자, 이 북쪽 방향을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북쪽 방향, 이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제 이래 옵니다. 자, 이 방향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게 북쪽에서는 한 4, 5m 정도 지금 뚫려 있습니다. 자, 뚫려 있어요. 자, 국방부는 10월 30일 날 이 현장에 내려오지도 않고 언론에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농지 개발굴이다. 그리고 자연 싱크홀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이 바로 이 지금 지하 22m의 양주 땅굴 현장입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왜 농지 개발굴이냐? 그리고 국방부가 왜 이게 자연 싱크홀이냐? 그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어제 조보건 본부장의 발표를 보면 산화실리콘, 이게 이제 산화실리콘입니다. 이게 자, 이 산화실리콘이에요. 이게 지금 돌과 돌 사이 이게 역대책으로 이게 지금 사용한 산화실리콘입니다. 그분 거기서 이제 관통을 해가지고 이런 땅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 보니까 여기 마사토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떤 봉으로 이렇게 해서 긁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판석이라는 게 말씀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여기 뭐 산화 실리콘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기 화강 편맘이 중간에 협재돼 있고 약 1 내지 뭐 5cm 정도의 필름 상태로 칼사이트층, 소위 그러니까 석회암층이 들어가 있는 데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뒤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있죠? 자, 있죠? 이게 산화실리콘이에요, 이게. 이 산화실리콘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준 것은 11월 17일 날 육군 탐지과장 박규철 대통령에게 줬어요. 그날 우리 한성주 예비역 소장도 이 동일하게 내려와서 동일하게 띄줬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접착 성분이 아니다.
그래서 양주 땅굴 아니다. 지금 22m 뻥 뚫린 지금 땅굴이 나와 있는데 아니다. 어저께 그렇게 조보금 본부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게, 자, 그러면 조보금 본부장은 왜 이 편석에 대해서 왜 답을 못 해줍니까? 이 편석. 자, 이 보세요. 이 상당히 이 위에 편석은 큽니다, 이게. 한 이 정도면 한 7cm 가까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 편석. 자, 이 편석을 보세요, 지금. 자, 편석. 자, 이 상태 편석 보세요, 여기. 자, 편석 보세요. 자, 이 편석. 지금 이제 떨어뜨리기 위험한 환경이 있어요. 자, 이 편석 위에 이 지역에 마삼을 갖고 접착 성분을 가지고 일명 대멸기 할 때에 소트를 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로 밑에, 편석 바로 밑에도 바로 이 보세요. 이게 마삼을 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그 밑에 금방 떼줬던 산화 실리콘이 지금 묻어 있는 게 아니십니까? 보세요, 이거. 여기 묻어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자, 여기 지금 그 마삼 가지고 이게 접착 성분들을 이렇게 대먹이 한 흔적들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40cm 정도 될까요? 봅시다. 한 40cm. 자, 이 편석에서 여기까지 한 40cm 되는 이 편석이 작은 것도 여기 둘러쳐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딱 이 편석이에요, 이게. 편석. 자, 둘러쳐 있고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이 공간하고 좁아지죠. 보세요. 여기 공간은 상당히 한 50cm 되면서 이 공간이 여기에서는 이 위에 있는 큰 편석하고 아래에 있는 편석하고 한 15cm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15cm밖에. 이게 밑에서는 커져요. 커져요. 이거는 전형적인 북한의 밑으로 내려오면서 편석과 편석의 그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좁은데. 좁아지고 위에 좁아서 저 위에는 좁죠. 네. 좁은 데서 이게 내려오면서 이게 커지는 겁니다. 아, 밑으로는 이제 더 벌어진다. 이게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 이게 그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땅굴을 대매하기 하기 위해서 대매하기 하기 위한 이거는 인공적인 이런 모습이 이 편석을 통해서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내려오면 올수록 커진다는 것은 이건 인공적으로 대매하기 한 그런 그런 흔적이 되는 거죠, 이게.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러죠. 예, 그 동궁 안에서 얘들이 역대치 갈 때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쪽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상당히 격차가 크네요. 예, 커지죠. 여기 편석이 예, 거기서 편석이고 밑에 편석하고 예. 적어도 지금 한 1m 이상은 1m 이상 되죠. 예. 저 남쪽 방향으로 내려갔을 때는 마찬가지죠. 훨씬 더 예, 더 커지고.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위에 편석과 아래 편석의 상단부 쪽은 예, 저 좁아지고 저 위에 보세요. 한 30cm 정도. 이 40cm에서 끝에는 약 15cm 정도. 네, 여기 보세요. 예. 올라가면 갈수록 그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좀 좁아진 상황을 예,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인공 땅굴이다. 그 북한에서 땅굴을 10년을 팠던 현모모라는 분하고 또 북한에서 지질학자로 한 12년 동안 활동했던 서모 교수가 와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공입니다. 자연이 아니고 인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조보금 본부장이 편석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어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낭굴사에서 공식적으로 의뢰했던 경기 가하 기술진흥원 한국나루기술원에서 이 산화실리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했을 때 접착 성분 그리고 세멘트 쪽에 격결제로 이게 공식적인 그 검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10월 30일 기자회견 때 우리가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어제 기자회견 자체는 국민들에게 니들 땅굴 이야기하면 법적 처벌하겠다는 어떻게 말하면 국방부의 공포 정치와 똑같습니다. 지금 전 지역에서 땅굴 징후가 지금 제보가 돼가고 있는데 땅굴 없다. 땅굴 이야기하면 강력한 허위 사실로 법적 처벌하겠다. 그러면 조보금 본부장이 현장에 내려와서 이 편석에 대한 이 구조적인 이 모습 밑에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위에는 올라오면서 좁아지는 이 부분 이게 과연 자연적인 현상이냐 이건 초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시각을 갖고 이야기하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왜? 공간을 대매하게 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밑에는 커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머리에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가 지하 22m인데 22m에 만약에 자연 싱크홀은 마삼에서는 사실 불가능해요. 마삼 지역에서. 그리고 이게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봤는데 이게 농지 개발굴, 이게 어림없는 거짓말이다. 이런 부분들이 엄연히 이게 굴 높이가 여기서 지금 한 5m 정도 됩니다. 그 끝이. 이러한 굴이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산화 실리콘 이거 분석해 보니까 국방부가 어디서 분석한지 모르지만 아니다. 여기다 보세요. 펜서. 이게 산화 실리콘 어김없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아니다. 양주 땅굴 아니다. 그리고 양주 땅굴 현장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지들끼리 우리 낭물사는 처음부터 거절을 했습니다. 30m 전면 절개가 지금도 변함없는 낭물사의 공식적인 요구입니다. 지들끼리 작업해놓고 일방적으로 땅굴 아니라고 발표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역사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보면 간격이 더 좁아지잖아요. 자, 편석하고 이 간격하고 또 좁아지는 거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전형적으로 여기. 자, 여기하고 여기 밑에 편석이죠. 이 편석이죠. 이 공간이 이거 남쪽 방향이거든요. 저 남쪽 방향을 대매기 위해서 여기는 좁아지면서 저기 커지는 거야. 그죠? 그 남쪽 이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남쪽 방향이 시작이죠. 자, 여기는 좁아지고 가면 갈수록 간격이 커지는 거예요. 남쪽 방향은. 그죠? 예. 커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북쪽 방향은 북쪽 방향 저 위에서로 좁아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편성은 지금 한 군데에 뭉쳐졌는데 여기서 갈려지는 거죠. 왜 남쪽 방향을 대묘하게 하기 위한 시발점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서 있는 이 부분은 땅굴의 중심부 강통된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북쪽 방향도 대묘기를 해야 되고 남쪽 방향도 대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 여기서부터 또 커지는 거죠. 그 밑으로 내가 보세요. 이의 간격하고 이 간격이 커지는 거예요. 남쪽 방향이 그죠?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과연 자연 현상이냐, 인공 현상이냐, 이게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봐도 이게 인공 현상의 모습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지금 양주 지하 22m에 나타나 있는 이 편석, 좌우 예벽으로 뺑 둘러쳐 있는 편석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조복은 본부장이 그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좀 깨어있는 학자들이 보면 인공이구나. 자연 상태는 아니구나. 인공이구나. 이 전체가 이렇게 둘러쳐 있지 않습니까? 응?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이 마사토 지역에서 이렇게 편석이 자연적으로 또 산화실리콘이 자연적으로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네. 지금 우리 그 낭물사 대표님께서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주장은 허위 주장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봉계행도가 30m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22m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계행도를 찾기 위해서 약 27m까지 저희들이 한 2달 보름 동안 우리가 이 밑에 경도를 찾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는 속에서 이런 편석 돌 조각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22m 밑에서부터는 전혀 이런 돌 조각 하나 나오지 않고 이런 산화 실리콘 이런 흔적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편석도 나오지 않았고 이런 산화 실리콘도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마삼 그 생질만 이 자연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게 30m 절개를 하면 김진철 목사, 낭물사 대표가 말하는 주장이 현실로 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땅을 파보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이게 마삼 쪽에서 편석도 나오고 이런 산화실리콘도 나온다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해서 국민들에게 땅굴이 없다는 그러한 역공작을 지금 국방부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맞는지 낭무사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경기도 양주 강사동 30m 절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반드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마사층에서 네네. 중간에 네네. 저런 그 조각돌 편석 네네. 이런 그 산화 실리콘이 네네.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현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가 보죠. 그렇죠. 그거는 전혀 국방부식의 땅굴을 부정하기 위한 그런 논리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지금 22m 밑에서 약 5m 이상까지 저희들이 2달 보름 동안 3명의 작업자를 통해서 직접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30m 전면 절개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것이 대매운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걸 들었는데 네네. 대매우기를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서 위에까지 막을 수 있느냐, 그럼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논리를 얘기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거기서 폭파음을 들어가지고 거기 폭파음도 들었고 그럼 땅굴을 이렇게 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갖다 판석을 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판석을 댔으면 판석 위에 폭발을 했을 때 그 터널의 벽면이 이렇게 우퉁투퉁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 대매형이 있다. 위도 대매형이 있다면 대매형 한 위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 터널의 벽면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45도 각도로 그 사냥으로 뚫고 올라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그 바깥에서 위는 판석으로 되고 밑에는 그 소위 마사토를 바깥에서 이 똑같은 황편마음질 마사토를 가져다가 여기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직으로 거꾸로 마사토를 여기 채울 수 있습니까? 꼭대기까지 찼어요. 수직으로 이걸 채울 수 있어요? 채울 수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리고 이 꼭대기에 차가지고 이게 밀착이 돼서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붙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뒤체험이라는 건데, 그라우팅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서 했다 그러면은 이게 뚫어가지고요, 여기다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이거를 뭐라 그러면 이 발파석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판석이라고 있죠. 판석 안으로 들어가서 이 터널 안까지 들어가가지고 한 50 내지 1m를 더 뚫어가지고 키를 둬서 여기다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이 안으로 소위 그러니까 주입제를 넣어가지고 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위까지 차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땅굴 자체가 45도 출구형 땅굴이기 때문에 남쪽 방향에서 북쪽 방향으로 올라오는 출구형 방향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10년 동안 땅굴을 파신 분도 전번주에 이 현장에 직접 내려와서 자기가 보는 순간에 이게 북한의 인공 땅굴입니다. 대멸기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45도 각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이게 45도 각도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멸기 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것이 쉬워요. 그래서 대멸기 했던 이 증거 자체가 좌우 예백에 있는 편석과 또 둘러쳐 있는 산화실리콘입니다. 그리고 22m 밑에서는 이런 편석과 이런 산화실리콘 현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대매우기 하는 방식으로는 네네. 쇼트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작업 과정 속에서 우리 낭물사가 사용하는 수중 노공기로 우리가 녹취를 했을 때 상당히 쏘쏘 치는 소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북한에서 땅굴과 관련되신 분들도 말한 것처럼 쏘쏘를 친다. 결과적으로 이런 흔적이 쏘쏘입니다. 이게 요 보세요. 작은 요 줄 하나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쏘쏘의 한 두께로 봐야 돼요. 한 층인데 층이 저희들이 작업을 해보니까 최소한 10cm 전후이더라고. 10cm. 이 크기가 여기 한 층 자체가 한 10cm 전후. 한 10cm. 예. 그 전후로 해서 한 단계 쏘쏘의 한 두께, 뭐 한 단계, 두께 한 단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쏘쏘가 한 단계씩 이렇게 쳐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럼 그 두께로 여러 두께를 지금 친 걸로. 그렇죠. 여러 축으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접착 성분이 이게 묻어서 칠 때는 경고했는데 얘들이 마지막에 땅굴이 발견되면 지하수를 터뜨리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접착 성분이 이 속에서 다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흙처럼 이렇게 퍽퍽 깨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이제 접착 성분이 빠졌기 때문에 흙처럼 푸석푸석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국방부는 뭐 하강암이 오래돼서 흉화된 그런 현상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얘들이 물로 지하수를 발표해서 이렇게 물을 터뜨리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으면 이 속에 붙어 있는 이 접착 성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힘이 없죠. 메가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푸석푸석 흙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게 흙이 아니고 소위 이제 전문가들이 공사장 전문가들한테 이야기하면 깡마사모래랍니다. 깡마사. 이 흙이 아니고 이게 마사암에서 깨져 나온 것을 깡마사모래. 그런데 공사장에서 이게 세멘트나 뭐 이 작업 중에 이만한 좋은 자료가 없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생지는 뭐 브레이크를 쳐도 잘 안 깨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루로 접착 성분을 넣고 소트를 치는 거죠. 우리가 도로 공사할 때 보면 풀씨를 씹는 것처럼 이 소트를 치는 소리를 우리가 녹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착 성분이 다 빠져나가며 이렇게 메가리가 없는 깡마사 모래로 이렇게 깨져 나오는 거죠, 이게. 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 국방부에서 어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여기서 나온 편석들을 네네. 가지고 분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편석의 발파석에 보면은 네네. 화약 성분이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그 부분은 국방부의 잘못된 발표죠. 근데 저기 거름이라는 거는 사실은 물질이 연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거름을 분석을 하면은 만약에 거기에 폭약이나 화약을 사용했다고 하면 그 성분이 남아있게 돼 있어요. 남아있게 돼 있는데, 흑색 화약을 예를 들면은 흑색 화약은 질산칼륨하고 황하고 이제 탄소를 이제 섞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칼륨하고 황이 나와요. 흑색 화약을 썼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녹아요. 잘 녹습니다. 그러면은 질산이온하고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질산칼륨도 마찬가지로 질산이온하고 칼륨 이온으로 분해됩니다. 그 다음에 황이라는 거는 연소가 되면은 이게 황산화물로 바뀝니다. 이게 다시 물에 녹으면은 황산이온이 이온으로 돼서 검출이 돼요. 다이나마이트를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다이나마이트의 주성분이 니트로그리신, 니트로셀룰로스가 검색이 돼야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분들을 보시면요. 산소가 57%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나오고, SI 나오고, 황 나옵니다. 1.08%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망간이 왜 이렇게 망간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망간이 한 30%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흑색 화약의 성분이라고 하면은 탄소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탄소 전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칼륨 나와야 되는데 칼륨 전혀 안 나와요. 이거는 저희 분석 결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분석 결과에 똑같을 거예요. 거의 이 수준으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양주 땅굴 현장도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던 동기도 지하에서 터지는 강력한 폭음 소리가 지역 주민들의 첫 번째 제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작업 과정 속에서 상당한 이 공간에 하얀 냄새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공기를 부어주고 작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올라가면 알지만 하약발 먹은 발바닥에 손을 대봐도 시커먼 것이 손에 묻힐 정도로. 요즘도 그게 나옵니까? 요즘은 이제 저 위에 저희들이 찾아놨는 것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손에 이렇게 묻어나고 이걸 우리가 경기 과학기술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우리가 하약 성분인 규소 성분이 또 망간 성분이 상당히 거기에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발파석이라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또 연구 결과를 우리가 통보를 받았고 또 기자에게 또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발파석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월 19일부터 절개 작업을 강행을 했을 때 지금 지하 22m 전후 지점에서 그러니까 천장은 19m 정도 되죠. 그래서 19m 또 밑바닥 22m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북한의 역대적 땅굴을 발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소위 시커먼 이 발파석, 하약발이 먹은 발파석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나온 물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라면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절대로 이 손 겉면에 이 시커먼 것이 이게 안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자연적인 상이며 자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인공적인 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아유, 검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국방부의 발표에 참 안타까운 부분을 보면 이 자연이면 절대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커먼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로 제대로 된 발표를 하고 우리가 맡겼던 그 경기과학 그 기술진흥원하고 한국나노기술원에서는 이게 하약 성분이 관련된 그러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국방부는 어떤 돌 가지고 했는지 난 모르지만 참 너무나 안타깝고 이 보세요 국민 여러분 이 보세요 이게 제가 아까 시작할 때는 손이 깨끗했잖아요. 참 이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래서 예. 그럼 사방팔방 이렇게 예. 여기는 아니고 예. 이쪽 화약발만 영향을 받은 쪽이 검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하약발 먹은 것은 검고 이거는 보세요. 정상적인 것은 똑같잖아요. 여기는 돌하고 이 그런 돌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자, 여기는 똑같고, 그죠? 똑같고 이 하약발 먹었는데 시커멓고, 이걸 자연의 현상이다. 자연 현상 그대로다. 그렇게 국방부가 발표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이 시커멓고 이 자연 그대로죠. 그죠? 자,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시커먼 부분 이게 이런 현상. 이것도 보세요 한번. 예, 이게 발팍성분 이 냄새가 쭉쭉 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 초기에 많이 나와서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이 기념으로 많이 가지고 갔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나눠주기도 하고 보세요 이게 자연 그대로면 이렇게 손이 시커멓게 안 묻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자연 그대로면 이게 진짜가 다 전체가 시커멓든지 아니든지 그렇게 돼야지 이걸 자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손에 이렇게 묻어지고 이런 상 참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아까 시작할 때는 손이 깨끗했잖아요. 보세요. 봅시다. 그럼 이렇게 한번 먼저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또 우리 국민 여러분 한번 봅시다. 보세요. 이쪽 시커멓지잖아요. 보세요. 이게 예. 검게 묻어나네요. 예, 나죠. 진짜. 예. 참 안타깝습니다. 자연석이라면은 네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일정하게 일정은 되어야죠. 일정하게 예. 어떤 그 검다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러죠. 그 발파석이기 때문에 네. 화약흔이 많이 간 데는 진하게 되고 덜 간 데는 좀 약하게 묻었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건 앞에 진하게 먹었죠? 예. 자, 뒷면 보세요. 예, 좀 연하네요. 연하죠? 흐리네요. 이 흐리죠? 예. 이 진하게 먹었고, 이거 보세요. 연하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제 발표하기를 자연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네네. 다시금 네. 어떤 그 답을 네. 내놔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땅굴과 관련해서 민간군 TF를 대통령께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이 없어요. 지금 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엄호 안 해주면 우리 우익 쪽에서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학자들, 전문가들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낭굴사 대표로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1974년 10월 26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땅굴을 찾겠다 총대를 맸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침 땅굴을 진실 규명을 위한 민간군 TF를 대통령께서 선언해주면 상당한 전문가들 그리고 탈북자 중에 상당한 땅굴의 어떤 그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저는 합류하리라 봅니다. 이게 공정성이지 지금 국방부 입장에서 땅굴 이야기하면 뭐 헛박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학자나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자기의 어떤 신변도 보장받지 않는데 이런 제도권에 나온다? 불가능하죠. 제가 알고 있는 탈북자 한 사람은 제가 강력한 요청을 했을 때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내 입장이면 나오겠느냐?
그런 신변에 대한 전혀 보장이 없는데 목사님은 내 입장이면 나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북한의 탈북과 관련해서 땅굴에 큰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의 바로 정언이란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해 주시고 어서 빨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땅굴 문제에 대한 민간군 TF를 정식으로 구성해 주시기를 국민의 대화문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그 논리는 저는 부정하기 위한 억지 논리죠. 그리고 한 가지 이곳에서 녹음된 북한 여성의 음성, 네네. 방송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도 어제 발표하는 거에 의하면은 자연 중에 공기 중에서 포착된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나가는 짐승도 웃을 일입니다. 그 소리에 여자 목소리 뚜렷하게 저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 흔히 북한의 그 아나운서 방송 이렇게 그 누구든지 다 듣는 소리를 거기 공기 중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은 그거는요 지나가는 짐승들도 웃을 일입니다. 그거는 진짜 대이상에 거론하는 그 자체가 저는 참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유튜브에 우리 영상팀장이 그게 소리를 원본 그대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그러한 쪽으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석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관의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 그 분석관에 나온 내용과 제 상식을 기초로 정리를 한 겁니다. 남굴사와 땅굴 알림연대 녹음 내용은 이러한 유형의 내용입니다. 지하 녹취음, 지하 소리, 사람 소리가 들린다, 전기 유도음이 들린다, 땅굴 소리가 들린다, 북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TBM 등 각종 기계음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양주한 남굴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한 결과 기상 유입음과 희축음 내부음이 혼합된 복합음입니다. 그 다음에 잡음이다. 그 다음에 전기 청음 마이크의 특성에 의한 잡음이다. 대부분 잡음이라고 저희들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충격성 잡음이다. 지하 발생음이 아닌 공기 중에서 유도돼서 그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녹음할 때 아주 정밀하게 녹음이 됩니다. 주변에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왔다 갔다 하고 바람도 불지 말아요. 북한 여자의 또 평안 남들의 그 전형적인 사투리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국방부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공감되지 않는 그러한 논리를 더 이상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뺏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중세 때 지구 문제를 가지고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리오 그를 따랐던 사람은 당시 핍박의 대상이 되었지만 수백 년의 역사에 지나갔을 때 지동설이 맞았어요. 천동설은 당시 권력을 갖고 억압을 했지만 지동설이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땅굴의 역사는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그러한 쉽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땅굴은 진실입니다. 이 땅굴은 대한민국을 급소를 치는 북한의 마지막 숨겨진 무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남침 땅굴을 찾은 남물사가 말했던 땅굴이 진실이 맞구나. 그 역사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러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김정은의 땅굴 전쟁으로 무너지면 고난과 핍박 속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가면서 그때 민간 탐사자들이 말했던 땅굴이 진실이 맞구나. 그때 우리 지도자들이 조금만 깨어 있었더라면 이 한란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길 수 있었던데 이런 엄청난 후회를 하지 아니하시기를 남굴사 대표는 지하 22m 양주 땅굴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과 이 시대 국방을 책임지는 지휘관들과 많은 언론인들에게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바로 밑에, 편석 바로 밑에도 바로 이 보세요. 이게 마삼 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그 밑에 금방 떼어줬던 산화실리콘이 지금 묻어 있는 게 아니십니까? 보세요, 이거. 이거 묻어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자, 여기 지금 그 마삼 가지고 이게 접착 성분들이 이렇게 대먹이 한 흔적들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40cm 정도 될까요? 봅시다. 한 40cm. 자, 이 편석에서 여기까지 한 40cm 되는 이 편석이 작은 것도 여기 둘러쳐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또 이 편석이에요, 이게. 편석. 자, 둘러쳐 있고,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이 공간하고 좁아지죠. 보세요. 여기 공간은 상당히 한 50cm 되면서 이 공간이 여기 위에서는 이 위에 있는 큰 편석하고 아래에 있는 편석하고 한 15cm 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15cm 밖에. 이게 밑에서는 커져요. 커져요. 이거는 전형적인 북한의 밑으로 내려오면서 편석과 편석의 그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좁은데. 좁아지고 위에 좁아서 저 위에는 좁죠. 네. 좁은 데서 이게 내려오면서 이게 커지는 겁니다. 아, 밑으로는 이제 더 벌어진다. 이게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 이게 그걸 무엇을 말하는 이게 왜냐면 땅굴을 대매하기 하기 위해서 대매하기 하기 위한 이거는 인공적인 이런 모습이 이 편석을 통해서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내려오면 올수록 커진다는 것은 이건 인공적으로 대매하기 한 그런 그런 흔적이 되는 거죠, 이게.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러죠. 예, 그 동궁 안에서 얘들이 역대측할 때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쪽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상당히 격차가 크네요. 예, 커지죠. 여기 편석이 예, 거기서 편석이고 밑에 편석하고 예. 적어도 지금 한 1m 이상은 1m 이상 되죠. 예. 저 남쪽 방향으로 내려갔을 때는 마찬가지죠. 훨씬 더 예, 더 커지고.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위에 편석과 아래 편석 그리고 상단부 쪽은 예, 저 좁아지고. 저기 국방부의 탐지과장인 박규철 대령께서 여러 번 이 현장에 찾아와서 이번에 국방부가 시추 탐사에 협조해달라, 동참해달라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낭불사 대표로서는 시추 탐사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양주에 지하 22m의 출구형 땅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추도 50분 이상 했기 때문에 전면 절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표상에서 30m 전면 절개를 제가 탐지과장에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박규철 그 탐지과장은 우리 낭불사의 공식적인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묵살을 하고 이 현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국방부 자기들끼리 양주에서는 시추 캐싱 물리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남양주는 우리 예비역 소장인 우리 한성주 우리 장군님이 참관을 했고 거기에 같이 협력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의 발표 보면 양주, 남양주 민간단체에서 주장하는 땅굴 없다고 어제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낭불사 대표로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방부냐? 양주의 지하 22m의 뻥 뚫린 이 북쪽 방향, 이거 보세요. 뻥 뚫린 이 북쪽 방향. 자, 이 북쪽 방향을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북쪽 방향, 이게 좌측에서 이제 우측으로 이제 이래 옵니다. 자, 이 방향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게 북쪽에서는 한 4, 5m 정도 지금 뚫려 있습니다. 자, 뚫려 있어요. 자, 국방부는 10월 30일 날, 이 현장에 내려오지도 않고 언론에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농지 개발굴이다. 그리고 자연 싱크홀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이 바로 이 지금 지하 22m의 양주 땅. 어제 국방부가 남양주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결론은 민간 단체에서 주장하는 땅굴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남양주와 또 양주, 그런데 지금 22m의 그 땅굴이 북한의 역대측의 이 45도 각도가 발견된 이 땅굴 현장에서 시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지점, 여기서 이제 도로변을 거쳐서 도로변에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소위 이 구멍이 좀 150mm, 이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캐싱 중에 150mm를 그 주변에서 캐싱 작업을, 시추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 현장에 최종 5월 19일 절개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150mm 시추 작업, 캐싱 작업을 우리가 이 주변에 약 50개 이상을 이미 시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입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왜 농지 개발굴이냐? 그리고 국방부가 왜 이게 자연싱크홀이냐? 그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어제 조보건 본부장의 발표를 보면 산화실리콘, 이게 이제 산화실리콘입니다. 이게, 자, 이 산화실리콘이에요. 이게 지금 돌과 돌 사이, 이게 역대책으로 이게 지금 사용한 산화실리콘입니다. 그분 거기서 이제 관통을 해가지고 이런 땅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 보니까 여기 마사토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떤 봉으로 이렇게 해서 긁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판석이라는 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여기 뭐 산화 실리콘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저기 화강 편맘이 중간에 협재돼 있고 약 1 내지 뭐 5cm 정도의 필름 상태로 칼사이트층, 소위 그러니까 석회암층이 들어가 있는 데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뒤에 보겠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있죠? 자, 있죠? 이게 산화실리콘이에요, 이게. 이 산화실리콘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준 것은 11월 17일 날 육군 탐지과장 박규철 대통령에게 줬어요. 그날 우리 한성주 예비소장도 이 동일하게 내려와서 동일하게 띄줬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접착 성분이 아니다. 그래서 양주 땅굴 아니다. 지금 22m 뻥 뚫린 지금 땅굴이 나와 있는데 아니다. 어저께 그렇게 조보건 본부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게, 자, 그러면 조보건 본부장은 왜 이 편석에 대해서 왜 답을 못 해줍니까? 이 편석. 자, 이 보세요. 이 상당히 이 위에 편석은 큽니다, 이게. 한 이 정도면 한 7cm 가까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 편석.
자, 이 편석을 보세요, 지금. 자, 편석. 자, 이 상태 편석 보세요, 여기. 자, 편석 보세요. 자, 이 편석. 지금 이제 떨어지기 위험한 환경이 있어요. 자, 이 편석 위에 이 지역에 마삼을 갖고 접착 성분을 가지고 일명 대멸기 할 때에 소주를 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한 30cm. 이 30-40cm에서 끝에는 약 15cm 정도. 예, 여보세요. 예, 예. 올라가면 갈수록 그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좀 좁아진 상황을. 네, 예. 예,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인공 땅굴이다. 그 북한에서 땅굴을 10년을 팠던 현모모라는 분하고 또 북한에서 지질학자로 한 12년 동안 활동했던 서모 교수가 와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공입니다. 자연이 아니고 인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조보건 본부장이 편석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어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낭굴사에서 공식적으로 의뢰했던 경기 가하 기술진흥원 한국나루기술원에서 이 산화실리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했을 때 접착성분 그리고 세멘트 쪽에 격결제로 이게 공식적인 그 검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10월 30일 기자회견 때 우리가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어제 기자회견 자체는 국민들에게 니들 땅굴 이야기하면 법적 처벌하겠다는 어떻게 말하면 국방부의 공포 정치와 똑같습니다. 지금 전 지역에서 땅굴 징후가 지금 제보가 돼가고 있는데 땅굴 없다. 땅굴 이야기하면 강력한 허위 사실로 법적 처벌하겠다. 그러면 조범 본부장이 현장에 내려와서 이 편석에 대한 이 구조적인 이 모습 밑에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위에는 올라오면서 좁아지는 이 부분 이게 과연 자연적인 현상이냐 이건 초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시각을 갖고 이야기하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왜? 공간을 대멸기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밑에는 커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머리에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자체.